있으면 백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취업에 있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제 진로가 어떤 게 제일 맞는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돼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뭐 정규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그런 것도 아직 모르겠고 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아요. 젊을 때 많이 고생을 해두면 그래도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춘이 평소가 안 맞았는데 평소가 어떻길래? 단 한 번도 수면 유도제를 안 먹고 잔 적이 없어요. 내 비록 실패한 로펌 변호사라는 꼬리표를 이제 계속 들고 다니겠지만 무릎 꿇고 대지에 키스한 다음에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와, 근데 진짜 예쁘네요. 지금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조금 이럴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왔어요. 뭐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과 같이 여대생이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흔들려고 내가 고민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정답을 찾아갔던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친구들 중에서 이 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4-5명이라도 내 얘기를 듣고 공감을 했으면 나는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거다. 왜 욕망 이야기를 꺼냈는가? 꿈도 아니고 왜 욕망이냐? 우린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 꿈은 뭐니? 였는데 네 욕망은 뭐니? 라는 질문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은 대체로 감춰야 할 대상, 드러내지 말아야 할 상대였고 오히려 꿈은 드러내야 될 상대였으니까요. 근데 오늘 내 얘기를 잘 듣는다면 내가 얘기하는 욕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욕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내가 얘기하는 욕망은 되게 소박한 것이라는 거. 그저 원하는 것. 되면 행복한 것, 하면 행복한 것을 난 욕망이라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 사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거창한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작은 욕망을 하나씩 품고 그 욕망을 직시하며 드러내며 가다듬고 살았으면 좋겠다란 마음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는 아주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가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어쩌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서 서울대를 졸업하고서 사법시험을 보고 난 다음엔 로펌에 들어갔고 로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주말도 없고 주중은 당연히 주중에 제 목표는 그날 안에 퇴근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안에 퇴근하려면 아침 7시에 나와야지 그날 안에 퇴근이 가능했고 보통 9시 출근하면 1-2시에 퇴근하는 거고 그리고 살다가 어쩌다 보니 방송 기회가 들어왔고 그래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펌을 옮겼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퀴즈쇼에 나갔고 그래서 우승을 했고 그래서 퀴즈쇼 우승하고 난 다음에는 지니어스란 프로그램 진행이 들어와갖고는 프로그램이 들어와갖고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리고 난 다음엔 계속해서 방송이 계속 들어왔어요. 국회 방송에서 국회의원들 일대일로 인터뷰를 하는 걸 또 한 6개월 했고 그리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또 고정하고 있고 등등 정신없이 살아요. 제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은 적이 있었냐면 올 초가 최고 피크였는데
아침에 채널A 돌직구 쇼를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난 다음에 9시 방송을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는 재판 혹은 뭐 서면을 쓰기 위해서 펌으로 가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국회 방송, 그 국회의원들 인터뷰하는 게 또 데일리 프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 3시에 가갖고 오후 3시에 가서 다시 국회의원들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나선 또 뭘 했냐? 내가 미쳤죠. 내 꿈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연극 무대에 서는 거거든요. 대학 때 내내 연극만 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저녁 7시까지 또 연극 무대 하는데 가요. 연극 연습하러. 그리고 연극 연습을 밤 11시까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새벽 5시 일어나는 삶을 계속한 거예요. 2달을. 단 한 번도 수면 유도제를 안 먹고 잔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죠, 정확까지는. 서로 다른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사니까 오늘 생방송 했다가, 재판했다가, 국회의원 인터뷰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연극 연습했다가. 이걸 하니까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긴장감 속에서. 그러니까 이 긴장감에 뇌 속에 알파가 활성화가 안 돼갖고는 수면 유도제 먹지 않고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똘망똘망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지 않으면 내가 다음날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래서 침대에만 누우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또 잠이 안 올까 봐. 자야 되는데 미치겠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달을 내리 수면 유도제만 먹고 잤어요. 그 스케줄을 왜 했냐? 내가 원해서 했어요. 난 너무 즐거웠어요. 사람들은 야 윤선아 체력 관리 잘해 라고 했지만 나한테 그건 체력을 관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한테 그 시기는. 이제 버텨야 되는 시기였지. 근데도 나는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우니까 끝나고 나서 난 각오했어요. 4월 4, 5, 6이 공연이었는데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조건 쓰러진다. 난 쓰러져도 상관없다. 라는 마음으로 한 거였거든요. 쓰러져도 4월 4, 5, 6까지만 무조건 버티면 된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전혀 몸살은 안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내가 원해서 했으니까. 내가 원했던 거고 내가 책임지기로 마음 먹고 한 거였으니까. 야, 저 언니는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응? 열심히 살고, 야, 그리고 원하는 대로 기회도 다 오고, 참 좋겠다. 연극하고 싶으면 연극하고, 방송하고 싶으면 방송하고, 재판하고 싶으면 재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바쁘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 변호사인 게 싫었어요.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 다음부터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부모님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면서 모범생처럼 자라서 그냥 외고 나와서 서울대 들어가서 사법시험 안 보고 좀 더 자유롭게 살지 않았을까. 난 부모님을 왜 이렇게 나를 틀 안에 가두려고 한 것일까. 왜 변호사가 된 게 싫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 거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나는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버텼거든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변호사 일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변호사 일은 뭐냐면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의뢰인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의뢰인 전화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난 몰랐어요. 변호사 일이 끊임없는 남의 뒤처리라는 거를. 변호사 일은요.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그 사고가 왜 났는지를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뒤처리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변호사 일을 택했던 거고 이 남의 뒤처리가 너무 지치고 힘겹고 난 남의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이 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려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변호사가 그럼 왜 됐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컸어요. 초등학교에 반이 2개밖에 없는 시골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적 좋은 아이가 모든 대회를 다 나가야 됐어요. 피아노 대회, 웅변 대회, 말하기 대회, 영어 연극 대회, 무슨 글짓기 대회, 무슨 대회는 다 나가야 됐어요, 맨날. 그러니까 나는 맨날 거기 나가서 무대에 서는 게 일인 거예요.
성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덕분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는 익숙하죠. 전혀 뭐 두려운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대의 즐거움을 알아버렸어요.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꿈을 꿨냐면, 이게 표현하고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초등학교 때 내 꿈은 대통령이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과학자가 돼야지, 간호사가 돼야지도 아니고, 대학 가면 연극해야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난 그래서 빨리 대학 가고 싶었어요. 연극하고 싶어갖고. 그 다음 중학생이 됐죠? 중학생이 됐을 땐 뭐 했냐? 시나리오를 썼어요.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지내다가, 지역 차별 때문에 고생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썼어요. OBM으로 내가 그때 BGM으로 흘려보냈던 노래가 뭐였냐 하면은, 응답하라 1994의 꿈에 있죠. 조용필 가수 BGM 흐르는 노래까지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연극부를 만들었어요. 그 연극부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 이화외고에. 그렇게 하고 자란 다음에 대학 때는 드디어 아무 눈치 안 보고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2일 입학식 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바로 저는 연극부 동아리로 갔어요. 연극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4년, 사실 5년을 신나게 연극만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더니 취업할 때가 됐죠.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운이 좋았어요. 나는 왜냐면 4, 5학년 때 취업을 걱정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1, 2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해야 된다면서요. 진짜 선배로서 미안한데 아무튼 우리 땐 그랬어요. 1, 2, 3, 4학년은 진짜 실컷 놀아도 됐었어요. 실컷 논 다음에 딱 취업할 때를 준비해봤더니 아니 이런. 나는 학점은 막 3도 안 돼요. 죄다 2점대예요. 취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토익도 안 봤어. 뭐 남들처럼 5학년술 갔다 온 것도 아니야. 인턴을 다 갔다 온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극적극적했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큰일 났네. 나 취업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하지? 지금까지 그냥 뭐 단풍지면 좋아하고 벚꽃 피면 좋아하고 올해는 정기 공연 해야지. 올해는 워크숍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그때를 즐기면서 사는데 그쳤던 거예요. 나 이제 뭐 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냥 막연히 그때 생각으로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사법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법시험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합격을 한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도 날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즐기면서 대학생활까지 무사히 지내왔으니까 로펌 생활도 즐겁게 잘할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둥 이게 웬일이야.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였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결국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을 택했던 거예요. 나는 알고 봤더니 무대에 서서 끊임없이 자기 표현을 해야지만 만족을 얻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바로 초중 고등학교도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연극부 활동을 계속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범생 생활도 영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학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욕망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로펌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닭장 같은 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의뢰인 전화를 받으면서 법령과 판례를 리서치하면서 사는 삶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 성격과 이 욕망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데, 나는 그 욕망의 성격을 같은 줄 알고서 나는 당연히 잘 견딜 수 있겠지. 왜? 난 지금까지 별로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까 라고 막연하게 아주 건방지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로펌 생활은 나에게 실패였어요.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을 택하게 되면 다들 나 같은 실수를 한 번씩 겪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자기 표현을 하고 프로듀싱하고 크리에이트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안으로 에너지를 끊임없이 넣는 사람, 그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로펌에 갔더니 그런 사람 많아요. 변호사님 안 힘들어요? 어떤 선배한테 물었더니 난 일이 많은 게 힘들 뿐인 거지 변호사 일 자체는 좋아. 깜짝 놀랐어. 뭐가 좋아요? 나는 법령이랑 판례 리서치하는 게 재밌어.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아니, 그럼 최근에 찾은 제일 재밌는 법령이 뭐예요? 라고 물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재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로펌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학계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법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야지 좋은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이게 진행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로펌에 가둬놓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을 택하잖아요. 이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나 같은 노를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재밌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를. 부모님이 원하는 거 말고, 친구들이 자주 하는 거 말고, 나는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꿈은 너무 먼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할 때 막연히 즐거운 게 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 나는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최소한 무대에 서는 게 재밌는 건 있었어요. 그럼 결국엔 하늘은 길을 가르쳐주거든요.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알려줄까요? 내가 이렇게 변호사 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2010년인가 11년쯤에 여행을 떠났어요.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렇게 사파리였어요. 이제 프라이빗 사파리라고 해서 왜 국립공원에 왜 이렇게 막 코끼리 왔다 갔다 하고 하마 왔다 갔다 하는 건 아프리카 이제 다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평야에 동물들 이렇게 사 모은 다음에 개인 사파리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롯지라고 해서 몇 박 잘 수 있는 곳도 운영을 해요. 이제 거기에서 1박을 하게 된 거예요. 프라이빗 사파리에서. 그러다 이제 새벽에 잠을 깼어요. 하고 이제 시차 적응을 못하니까 잠을 깨갖고 새벽에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프리카의 새벽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별이 떠 있고 제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가 앞에 있어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난 종교는 없어요. 뭐 신인지 삼라만상인지 그 누구인지 모를 대상을 향해서 무릎 꿇고 대지에 키스한 다음에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미쳐버리겠다고. 재미없어 미쳐버리겠는데 솔직히 얘기하겠다고. 그렇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재미난 것뿐이라고. 내가 재미나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근데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냥. 친한 언니가 있는데 결혼을 삼둥이 아빠 송일국 씨랑 했어요. 송일국 형부가 나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배우를 꿈꾸고 대학 때까지도 계속 배우를 했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때가 8월 초였는데요. 그리고 아주 놀랍게 여러분, 딱 2달 뒤에 아무런 방송 경험이 없던 저한테 TVN에서 여성 MC가 돼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 그때 이거구나. 내가 이 기회를 잡으면 나는 펌을 옮겨야만 하는 거였어요. 우리 펌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톱니바퀴처럼 사람을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활동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정기적 방송활동을. 난 이거다. 내 비록 실패한 로펌 변호사라는 꼬리표를 이제 계속 들고 다니겠지만 로펌 변호사들은 무시하겠죠. 결국은 적응 못하고 나가네. 그리고 방송활동하면서 딴따라한 짓 하는 애. 라고 하겠지만 참, 로펌 변호사들끼리 얘 어느 펌에서 일하는데 얘 변호사가 지금 뭐 100명이래 120명이네. 그거 알아주는 거에서 벗어나면 내가 훨씬 즐거울 수 있으니 나는 그럼 그 길을 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늘이 내게 답을 해준 거에 난 응답하리라 마음 먹고 펌을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TVN의 브런치라는 여성 4명이서 하는 프로그램의 MC가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그 다음에 나가게 된 게 최강연성 퀴즈쇼에 나간 거고
MBC 최강영승 퀴즈쇼에서 최초로 7연승을 한 다음에 제가 7연승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상금 준 다음에 후다닥 닫아버리더라고요. 주마다 상금 나간다고. 한 다음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호사 겸 방송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꿈이 있잖아요. 그 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떠벌려야 돼요. 내가 연극을 계속 했다가 잠깐 실패한 로펌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연극 무대에 올 초에 설 수 있었냐 하면은 항상 얘기했어요. 내 꿈은 다시 한번 연극 무대에 돌아서는 거야. 근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냥. 근데 언제 기회가 또 왔느냐? 나랑 되게 절친한 부부가, 절친한 언니가 있는데 결혼을 여러분 요즘 잘 아는 삼동이 아빠 송일국 씨랑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이 언니도 육아휴직 때문에 좀 쉬고 형부도 잠깐 일 쉬고 할 때 둘이서 이제 탭틱스를 배우러 다녔어요. 갔는데 거기에 계신 한 분이 연출자의 와이프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송일국 형부가 나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지금 변호사고 방송일도 하는데 배우를 꿈꾸고 대학 때까지도 계속 배우를 했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출자의 와이프가 그러냐라고 하더니 한 2달 뒤에 갑자기 그 판사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윤선아, 너 무대 설래? 왜? 했더니 그때 본 그 연출자의 와이프, 그 연출자가 작품 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굉장히 지적이고 기자 역할을 하면서 그걸 끌고 가는 나레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약간 좀 방송을 통해서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 필요하대. 네가 적격인 것 같은데 너 가볼래? 오디션 한번 봐봐. 그래서 오디션을 봤다가 무대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꿈을 꾸잖아요? 계속 떠벌려야 돼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든 말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기회를 주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그 말이 구속이 돼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까먹고 남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해요. 단 내가 이제 뭐 가정이 있다든가 혹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가족의 꿈도 있으니까 그 꿈도 무시할 수가 없죠. 가족의 꿈은 가족의 꿈대로 내가 충족시켜 주되 나의 꿈도 계속해서 연마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기회는 와요. 내가 원했던 거는 최소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는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하늘이 가르쳐 주더라 이거예요. 왜? 내가 계속 물었더니. 내가 뭘 원하는지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점 중에 하나가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거 알아요. 제일 갑갑해요. 부모들 입장에서도 제일 갑갑한 게 내 자식이 뭘 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를 땐 거예요. 차라리 왜 부모들이 맨날 공부하라. 여러분들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겨웠잖아요. 공부하라. 왜 공부하라 하는지 알아요? 부모들 얘기를 들으면요. 애가 차라리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대요.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대요.